예, 이석진 기자를 모셨습니다. 이 기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양자 컴퓨팅 전략에서 보안에 집중하는 이유, 삼성전자가 네. 뭐 이 주제를 들고 나오셨는데 일단 뭐 본격적으로 얘기 들어가기 전에 양자 컴퓨팅이라고 사실 뉴스 언론 보도에 굉장히 많이 나왔는데 네. 아주 짧게 뭐 많은 분들이 아실 거라고 생각되지만 저도 잘 모르고 네. 좀 어려워서 일반 컴퓨팅과 예. 양자 컴퓨팅 뭐가 다릅니까? 좀 짤막하게 설명 좀 해주시죠. 고전 컴퓨터 같은 경우는 네. 이제 0과 1이라는 비트 단위를 사용합니다. 네. 네. 스위치로 치면 이제 온오프 개념인 거죠. 불을 네. 껐다, 켰다. 네. 근데 양자 컴퓨터 같은 경우는 불을 반만 켰다, 불을 70%만 켰다. 이런 개념이 있거든요. 예. 그래서 뭐라 해야 될까? 0을 어느 정도 갖고 1을 어느 정도 갖고 네. 그 중간의 상태를 표현하는 게 결국에는 양자 컴퓨터의 큐비트라는 연산 단위의 개념인 거고. 네. 근데 이걸 통해서 어떤 거를 해결할 수 있냐면 네. 어떻게 보면 고전 컴퓨터는 뭐 피아노 연주를 가정을 했을 때 네. 뭐 애국가를 처음부터 음을 하나하나 다 찍어봐야 됩니다. 그래야지 최종적으로 뭐 음을 1000개 찍었을 때 이게 애국가구나. 그럼 이제 암호가 풀리는 거죠. 네. 그런데 반면에 그 양자 컴퓨터 같은 경우는 네. 워낙 껐다 켰다 이상의 상태가 많으니까 한 번에 이렇게 탁 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병렬적으로 한 번에 모든 이 피아노의 음을 다 칠 수 있습니다. 네. 그렇게 되면 당연히 하나하나 치는 것보다 빠르겠죠? 그리고 양자 컴퓨터는 제가 이제 기본적으로 말씀드린 거는 중첩이라는 중첩. 병렬 네. 현상인 거고 네. 이외에 다른 현상들이 있는데 네. 그것도 좀 짤막하게 말을 하자면 네. 아까 이제 애국가를 찾는 과정이라고 가정을 해보면 네. 이게 한 번에 딱 쳤을 때 애국가의 첫 마디가 동해물과 백두산이잖아요. 네. 이 패턴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한 번에 칠 수 있으니까 한 음이 아니라 한 절을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네. 이 주기를 파악해서 네. 양자 컴퓨터가 애국가의 음을 알아냅니다. 그렇군요. 예. 굉장히 연산이 빨라졌다 정도. 그렇죠. 그 고차원이라고 좀 생각합니다. 뭐 여러 가지 얘기해 주셨는데 제가 너무 딱 빨라진다 이렇게 얘기해서 좀 그런데 예. 그렇군요. 지금 그게 언제 오는 거에 대해서 이제 뭐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의 그 수장들이 하는 말도 다 다르고 뭐 한데 어쨌거나 이게 굉장히 연산량이 빨라지기 때문에 대규모로 연산이 필요한 뭐 네. 금융 뭐 데이터 전망이라든지 네. 뭐 시뮬레이션 뭐 기후에 대한 모델링 등 다양한 분야에 쓰일 것으로 예측이 되는데 이게 언제 오냐가 이제 다시 되게 중요한 거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예. 뭐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 건 아니고 그래도 뭐 그쪽 업계에서 좀 한다는 그 뭐 이런 올 초에 뭐 젠슨 왕이 또 한 20년 걸릴 거야 이렇게 해서 그렇죠. 말들이 많았거든요. 맞습니다. 지금 뭐 어떻게 전망이 되고 있습니까? 일단은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네. 빠르면 2028년 3년 뒤를 예측을 하고 있는데 그래요. 그 양자 컴퓨터 상용화의 기준이 결국에는 큐비트 수가 100만 개여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제 최근에 마이크로소프트도 이제 양자 프로세서 QPU를 공개를 했고 그 QPU가 하나의 단위는 8큐비트지만 8큐비트. 네, 그거를 여러 개 아주 많이 조합을 하면 네. 100만 큐비트까지 이론상 가능하다. 그러면 지금 현재 양자 컴퓨터 마이크로소프트가 주장하는 거는 지금도 이미 상용화 단계에 왔다라는 주장인 거고. 네. 근데 어쨌든 양자 컴퓨터에서 가장 앞서 있는 기업은 IBM과 구글이거든요. 예. 근데 IBM이 주장하기로는 우리는 재작년에 고전 컴퓨터만큼 수준을 내는 그 양자의 유용성을 입증을 했다. 그렇게 정의를 내렸거든요. 네. 자, 그리고 2029년에는 양자 우월성이라는 정의를 내립니다. 말 그대로 고전 컴퓨터보다 양자 컴퓨터가 낫다. 그 단계를 IBM이 그 미래를 제시를 했기 때문에 네. 이제 막 일각에서도 2029년 늦어도 2030년대 초반에 양자 컴퓨터가 상용화되지 않을까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글하고 IBM 제가 딴 데 뭐 보도 난 걸 보니까 2029년, 2030년 그때 양자 컴퓨팅을 서비스형 모델로 이제 내놓겠다. 뭐 이렇게 우리가 원격으로 들어가서 이렇게 연산할 수 있게 하는 뭐 그런 모델인 것 같은데. 맞습니다. 이런 게 나오고 양자 컴퓨팅에 대한 상용화에 대한 전망은 뭐 사람마다 조금 좀 다르긴 하는데 이제 좀 아직 좀 남았다는 거는 일반적인 이제 중론인 것 같고. 맞습니다. 근데 오늘 이제 얘기할 것은 이제 뭐 거창하게 여러 가지 양자 컴퓨팅 얘기했는데 삼성전자에 대한 얘기입니다. 맞습니다.
삼성 시스템 LSI가 업계 최초로 양자 내성 암호, 영어로는 이제 PQC라고 하는데 이 기술을 적용한 보안 칩을 최근에 발표를 한 거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시려고 한 맞습니다. 겁니다. 이거는 어떤 내용입니까? 일단은 시스템 LSI가 보안 칩을 따로 개발한 거는 5년 전인데 이번에 업계 최초라고 타이틀을 붙인 거는 양자 내성 암호를 암호가 체계가 갖춰져 있는 보안 칩이기 때문이거든요. 근데 이 PQC라는 개념이 어려운 건 아니고 영어로 풀어내면 포스트 퀀텀 크립토그래픽이라고 해서 양자 이율을 대비하자라는 아주 쉬운 용어긴 합니다. 양자 이율을 대비하자. 맞습니다. 양자 컴퓨팅이 상용화된 이유. 맞습니다. 근데 PQC 안에는 여러 알고리즘이 있지만 어쨌든 그거는 연구자가 아니면 굳이 알 필요는 없는 개념이고 어쨌든 삼성전자가 이 PQC 그 기능을 소프트웨어적으로 미리 접근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야 되는 이유는 뭡니까? 이 해야 되는 이유는 너무 간단하게도 너무 잘 풀어서 그런가요? 짧은 시간에 암호를? 예, 제가 현대 암호 체계 중에서 가장 수준이 높다는 RSA 2048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름은 알 필요가 없는데 이게 실제로 해독을 하려면 우주에 있는 원자 개수보다 훨씬 많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정량적으로 말을 하지 않아도 이게 딱 와닿는 정도인데 이게 상용화 기준이 100만 큐비트 양자컴을 사용하면 160시간밖에 걸리지 않는다고 합니다. 아무로 그 시간에 풀 수 있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양자 컴퓨터가 고성능 연산에 도움이 되기도 하지만 반대로 그 현대 컴퓨터 암호 체계를 뚫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리고 삼성전자는 스마트폰이라는 거대한 사용자를 보유하고 있는 플랫폼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거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선제적으로 나서야겠다. 그래서 보안 칩을 개발했습니다. 그 보안 칩은 그러면 말씀하신 대로 100만 큐비트 정도의 어떤 양자 컴퓨팅을 내가 활용할 수 있는 해커라 하더라도 못 뚫게 해놓은 겁니까? 맞습니다. 어떻게 못 뚫게 해놨습니까? 그거에 대해서 자세한 기술 노트를 공개하지는 않았지만 어쨌든 그 PQC가 가능하다 정도로 치부를 했고 그다음에 올해 2월에 출시한 갤럭시 S25에 이제 PQC가 가능한 소프트웨어를 탑재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렇군요. 벌써부터 그렇게 양자 컴퓨팅 상용화되면 S25 쓰는 사람 그렇게 많지 않을 것 같긴 한데 그게 또 마케팅 포인트가 될 수 있겠군요. 맞습니다. 당장 쓰지는 않더라도요. 예, 맞습니다. 그렇군요. 지금은 S25에는 소프트웨어로 넣어놨다. 그렇죠. 녹스 매트릭스라는 이제 기기 보안, 기기 네트워크 보안 시스템이 있거든요. 거기 안에 PQC 기능을 넣어놨고 그리고 삼성전자가 주장하기로는 이 보안 칩까지 같이 쓰면 그 성능이 17배 향상되기 때문에 우리가 양자 컴퓨터로부터 보호를 할 수 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런 거 이렇게 해놓은 데는 없죠. 그러니까 저는 구체적인 어떤 기술 내역도 궁금하긴 한데 왜 뭐 어떻게 해서 이렇게 예를 들어서 뭐 데이터 수집해갖고 뭐 사실 다 집어 넣어보면서 이렇게 경우의 수를 넣어보면서 이렇게 푸는 과정이 양자컴 너무 빨라서 맞습니다. 대비하자라는 건데 그럼 어떻게 대비했는지도 좀 궁금하긴 한데 그런 거는 구체적으로 밝히진 않았나 보군요. 어쨌든 하드웨어랑 소프트웨어 기반에 다 사용하겠다라고 말을 한 거고 지금 뭐 스마트폰 안에는 그 연산을 그 거의 총괄하는 AP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애플리케이션 프로세서. 원래라면 AP 안에 이런 보안 블럭이라는 개념이 있어서 다 들어가 있었죠. 맞습니다. 대신 별도로 빼놨다는 거 맞습니다. 원래는 AP 안에 보안을 담당하는 칩이 있지만 그걸 따로 빼놓는 게 이번 그 양자 칩의 핵심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포스트 퀀텀 크립토그래피. 그리고 이렇게 얘기하니까 쉽네요. 양자 시대 이후로. 맞습니다. 근데 아직 오지 않았는데, 그죠? 맞습니다. 근데 삼성은 준비해놨다라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이거를 발표를 한 거군요. 그렇죠. 언제 발표했어요, 이거? 한국에서는 내가 한글로는 못 본 것 같은데. 이게 이틀 전에 이제 그 삼성전자의 북미 테크 블로그 사이트에서 공개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한국어로 된 테크 블로그가 아니라 이제 영어권으로 되어 있는 테크 블로그에 들어가면 확인을 할 수 있고 어쨌든 이번 보안 칩의 핵심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AP와 개별식 배치가 되는 건데 근데 이게 어쩔 수밖에 없는 게 일단은
그 기술 지적재산권 문제가 좀 걸려 있습니다. 네. 예를 들어서 갤럭시 S25 이제 플래그십 모델 같은 경우는 퀄컴의 AP를 쓰고 있거든요. 네. 퀄컴 측에 우리는 PQC 도입하고 싶은데 AP 수정이 좀 안 되겠느냐? 그럼 당연히 단가를 올리겠죠. 그러면 삼성전자는 반가워하지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기피를 하는 거고. 네. 마찬가지로 그 중저가 모델에 들어가는 이제 삼성전자가 자체적으로 개발한 엑시노스 같은 경우도 이게 S1 안에 넣기에는 아예 통째로 재설계를 해야 돼서 그에 따른 시간과 비용 소모가 너무 크고 그 다음에 엑시노스에 들어가는 이제 몇몇 CPU 코어 같은 기술도 본인들 게 아니라 이제 암 같은 예, 암의 지적재산권이기 때문에 그러면 그냥 개별식으로 배치하는 게 낫겠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보안칩이 나오게 됐습니다. 현재 갤럭시 S25에는 소프트웨어적으로 이런 보안 기술이 들어가 있지만 네. PQC 이제 삼성은 칩을 쓰시면 17배 더 강력합니다. 맞습니다. 라는 것을 하는데 하여튼 어쨌든 당장 지금 필요하지는 않지만 네. 양자 보안 시장에서 삼성 LSI가 좀 앞서서 네. 칩을 내놓았다 정도로 해석할 수 있겠군요. 그렇죠. 근데 솔직히 말하면 아쉬운 점이 뭐냐면 네. 뭐 최근 구글, MS, IBM 포함해서 그냥 양자 컴퓨터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거든요. GPU랑 비슷한 QPU를 만들고 QPU라는 게 양자 프로세서거든요. 네. 근데 지금 국내에서 나오는 움직임은 다 양자 시대 이후로 대비하고 있습니다. 마치 우리는 다 포기한 듯한 느낌이에요. 그러니까요. 기술 장벽이 높다는 거는 모르는 사람이 봐도 어렵다는 게 느껴질 정도인데 시도조차 안 하고 있는 게 좀 아쉽다. 그렇죠. 삼성과 SKT 같은 경우는 그 양자 내성화모에 집중을 하고 있고 뭐 LG나 포스코나 현대차 같은 경우는 우리가 양자 컴퓨터를 활용을 해서 외부의 양자 컴퓨터를 활용해서 한번 신물지를 개발하는 걸 연습해보겠다. 그럼 뭐 활용 측면이 그렇죠. 활용 사례만 집중을 하고 있고 보안에만 집중을 하고 있어서 이게 양자컴 시대가 와도 국내 기업이 차지할 수 있는 파이가 클까? 일단 의문이 상당히 큽니다. 그런 거 하는 스타트업들이 있으면 한번 저희가 찾아보는 노력도 좀 해볼 필요가 있겠네요. 맞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잠깐만 쉬다 오겠습니다.